정보 매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 매매 해, 정보해. 웃어. 크게 웃어.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정보혜입니다. 오늘도 슈퍼개미 따라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보혜씨. 재테크는 이세무사! 네, 오늘은 저 루키개미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께 대신 루키개미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날인데요. 대표님, 저 진짜 갑자기 주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압니다. 어떤 거죠? 왜냐하면 네.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아, 네. 수익도 난 사람이 나는 거고 네. 또 수익이 나면 더 주식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한 30% 이상 막 수익 나는 종목도 갖고 있고 막 그런다고 네.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궁금한 게 점점 더 많아지지 네,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총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네. 정말 네. 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아. 대해서 뭐 1시간 동안이라도 강의할 수 있겠죠. 아. 제가 주식 강의를 뭐 한 3, 4년 하고 있는데 네. 한 3시간씩 강의를 하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3시간 동안 강의하는 이유가 네.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법이에요. 어. 그래서 주식 공부의 90%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 루키 개미한테 네.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아. 좀 힘든데 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그 중요성, 네.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의 중요성은 네. 주식 투자 전체에서 뭐 90%의 중요성이 될 정도로 네. 아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던 못하던 직접 선정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 잘하던 못하던.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주변 지인 투자자들 중에 네. 주식 안 하던 후배였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저 형 이제 주식 할 거야 그래갖고 너 종목은 샀냐 그랬더니 샀대요. 그래서 뭐 샀니 그랬더니 꽤 오래전 얘기예요. 네. 네. 뭐 샀니 그랬더니 JYP 샀어요 그래요. 어. JYP 엔터. 네. 왜 JYP 엔터를 샀어 그랬더니 저 트와이스가 좋았어요. 어.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수많은 정보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이 좋다라는 네. 설명을 듣습니다. 네. 근데 어떤 정보를 듣고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최종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제 주변 지인 중에 형 저 주식 시작했어요. 네. 너 무슨 종목 샀는데 네. 뭐 어디 증권방송에서 사라는 거 샀어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은 일단은 첫 단추가 완전 잘못 끼워진 거고요. 네. 어쨌든 증권방송에서 들었더라도 네.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네. 내가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네.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직접 선정해야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 다음에 그래도 직접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라고 네. 묻는다면 제가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네. 그리고 삼박자라는 것은 네.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정보도 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 매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 매매 해, 정보해. 웃어. 크게 웃어.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매매를 하거나 뭐 재무제표 분석을 하거나 차트 분석을 하거나 네. 이런 자신만의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네.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네. 주식 투자의 90%인데 누구는 1년, 2년을 공부해야지 종목 선정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네. 짧은 1분, 2분 동안 설명드리긴 힘들죠. 이 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지 좀 판단하고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가장 원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근본이 되는 데이터는 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상장 기업이라면 네. 무조건 분기마다 네. 그러니까 1, 2, 3이 1분기고 4, 5, 6이 2분기고 7, 8, 9가 3분기, 4분기까지 있잖아요. 4번을 보고서를 공시를 할 의무가 있어요. 상장 기업들은.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보고서에 사업 네. 보고서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HTS를 깔고 있다면 네. 그 HTS 상에서 그 회사의 코드 번호를 찍으면 간략 재무제표들이 나오고요. 네. 또는 뭐 포털 사이트 이름 뭐 말해도 되죠. 뭐 제가 네. 광고 위반고 하는 것도 네. 아니니까 네이버 사이트에서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치면 네. 그 삼성전자 또는 내가 친 그 상장 기업들이 재무제표 정보가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 재무제표를 어디서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네. 뭐 그건 완전히 초보적인 질문이고 네. 이제 어디선가를 확인하는데 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네.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은 네. 3대 지표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네.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네.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인지, 네. 안전한 회사인지. 네. 그래서 성장성은 보통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정도로 성장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 100원을 팔았는데 얼마를 남기고 있니? 100원을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20원이면 영업이익률이 20%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영업이익률이 한 20% 30% 넘어가면 정말 수익성이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수익성을 볼 때는 네. 영업이익률을 좀 주로 보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안전한 회사냐? 네. 그래서 뭐 유보율이랄지 부채 비율이랄지 네.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거를 통해서 이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네. 바로 이제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초보자분들 지금 네. 우리 루키, 루키개미 보혜 씨 네. 아마 머릿속에 네.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재무제표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재무제표 보는 게. 네. 그래서 뭐 어디서 보는 거냐라는 건 쉽죠. 뭐 전자공 사이트 가서 보면 돼. 네. 근데 무엇을 봐야 되냐고 했을 때 회계학 공부나 이 재무제표 분석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아. 내용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에. 네. 그래도 한번 계속 들여다보는 그럼 습관을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제가 강연회 때 그 기억에 남는 단어가 퍼예요, 퍼. 이거를 보고서 이 퍼를 보면은 뭐 알 수 있어요. 뭐 투자를 하셔야 될 기업이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퍼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네. 설명 드릴까요? 네. 일단 강연회를 띄엄띄엄 기억하시나 봐요. 네. 왜냐하면 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강의를 일단은 하진 않고요. 근데 네. 이제 퍼를 봐야 된다는 네, 말을 네, 하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퍼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퍼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네.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프라이스는 우리가 주가란 말이에요. 가격. 네. 우리가 What's the price? 가격이 얼마니? 네, 그 네, 프라이스니까 네. 주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닝은 우리가 어닝 시즌 네. 하니까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주의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서 레이셔 비율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한 주의 주가가 10,000원인데 네. 10,000원인데 네. 이 회사가 한 주당 1,000원을 벌어. 네. 그럼 이게 우리가 퍼를 보통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와 순이익을 비교해서 비율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퍼가 낮은 거를 우리가 접어주라고 하고요. 네. 퍼가 높은 것을 곱어주라고 하는데 네. 곱어주들은 같은 이익 대비 네. 주가가 높은 거예요. 또는 접어주는 같은 이익 대비 주가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익 A 기업하고 B 기업이 있는데 네. 같은 이익을 냈어요. 두 네. 회사가. 네. 근데 A 기업이 주가가 낮고 네. B 기업은 주가가 높아요. 네. 무엇을 사야 돼요? 주가가 낮은 기업. A 기업이죠. 네. 아우, 진짜 주식 신동 맞네. 주식 신동 맞다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있네.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콘티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난 사실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걱정을 해요. 대답을 잘 못하면 또 방송 끊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근데 대답을 되게 잘해. 내가 물어볼 네. 때.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이익이 똑같은데 A가 주가가 낮으면 접어주, 네. B는 곱어주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A를 사야 돼.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퍼가 5고 어떤 기업은 퍼가 20인데요. 네. 퍼가 5인 회사는 주가가 안 오르고 네. 퍼가 20인 회사는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의 장으로 비교를 한다면 네. 뭐 네이버, 네. 카카오, NC소프트, 네. 언택트 3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언택트 3대장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네는 퍼가 꽤 높아요. 네. 왜냐면 주가가 워낙 오르는 성장주기 때문에. 네. 반면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네. 뭐 철강주랄지 네. 아니면 은행주랄지 네. 이런 애들은 퍼가 10 미만이에요. 퍼가 뭐 5, 6, 7밖에 안 돼. 근데 계속 주가는 안 올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가에는
이익만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익 말고도 네. 단기 순이익 말고도 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제품이 독점적인 굉장히 우량한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같은 이익 중에 네. 높다는 이유는 네. 또 성장성이 무지하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퍼주가 이익 대비 너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네.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사양 산업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CEO가 도덕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퍼가 중요하긴 하다. 음. 너무 퍼가 막 100, 200이면 뻥튀기 됐으니까 네. 너무 뻥튀기 된 퍼는 조심해야 된다. 네. 하지만 퍼가 5인 회사와 네. 퍼가 20인 회사 중에 무조건 퍼가 5가 좋다라는 건 잘못된 그 투자 상식이자 네. 투자 철학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고퍼주 중에서도 퍼가 네. 20, 30 중에서도 주가가 네. 더 오를 회사들도 있고 네. 퍼가 5이지만 네.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일 수 있으니까 네. 이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던 질문을 제가 한 것 저 같아서 오늘 질문이 다 어려운 것 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린이 수준을 넘었는데 어디 친구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궁금했는데 굉장히 질문한 제가 뿌듯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차트를 통해서 매매 시점을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매매 시점이라는 게 있나요? 아, 진짜 좋은 종목 준비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 질문 하나하나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시간짜리 질문들이에요. 아, 왜냐면은 지금 기억이 다 나네요. 첫 번째 질문이 좋은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네. 뭐 거의 뭐 10시간짜리 질문이고요. 아. 재무대표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퍼가 낮으면 좋은 건가요? 퍼가 높으면 좋은 건가요?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술적 분석이 책 한 권 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예요. 아.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차트를 보면 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차트를 봐도 매매 타이밍 못 잡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차트가 어떤 영향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는 네. 그나마 동의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네. 재무제표가 좋아서 우량한 종목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재료 가치,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있는 또는 좋은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가 있는 회사가 좋은 종목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건 재무제표나 정보로 타이밍을 잡긴 쉽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타이밍은 주가가 매일매일 초 단위로 변동을 하는데 네. 매 초마다 네. 그 변동하는 타이밍 중에 언제 살 거냐의 문제인데 네. 이 주가의 기록은 네. 리포트나 전자공시 사이트에 있는 그런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주가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재무제표에도 주가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고요. 네. 결국은 주가의 기록은 차트에만 나와 네. 있고요. 내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 위한 그런 타이밍 잡는 노력들은 네. 차트가 아니고선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네. 같은데 인생은 타이밍이고 네, 네, 맞아요. 사랑도 네, 타이밍이고 맞아요. 주식도 타이밍이다. 네. 주식 타이밍을 잡기 위한 노력은 오로지 차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궁금하네요. 차트를 보고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책 한 권짜리라니까요. 그래서 아. 책 한 권짜리니까 네. 차트를 보면 어떻게 네. 타이밍을 잡아야 돼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차트에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봉 차트가 있고 네. 이제 이평선 차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네. 뭐 볼린저 밴드도 있을 거고 네. 일목균형표도 있을 거고 RSI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네.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각각의 차트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할 수조차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네. 차트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공부를 해야지 정도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려야지 어떤 차트에서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으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가장 기본적인 차트는 이평선 차트거든요. 이평선 그래서 차트. 이동평균선.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 차트에서 우리가 네. 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파악을 하고 네. 또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넘어갈 때 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또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뚫을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는 정배열이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정배열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면 완전 정배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간단히는 골든 크로스 타이밍을 잡아라. 또는 또 더 말을 하면은 정배열이 좋은 거니까 주가가 계속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서 너무 급등하면 좀 매도했다가 다시 또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받으면 다시 그걸 눌림목 조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매수하고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 누키 개미한테 내가 지금 해야 돼 이런 거를 아니,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막 이제 숫자를 배우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곱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약간 자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요거는 약간 조금 진짜 궁금한데 주식 투자에도 그 심리전 같은 게 있나요? 심리전? 네. 뭔가 이렇게 뭐 심리전이라는 네. 표현이 이제 정확히 네.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네. 개인한테 네. 자기 스스로 네.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거예요. 정말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은 네. 세상에 어떤 대단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법을 찾으러 다니죠. 네. 근데 비법만 찾으러 다녀서는 결코 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거랑 똑같아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나 네. 또는 국가대표 태능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매일 자기 기량만 연습해서는 안 돼요. 네. 기량 연습과 동시에 네.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내가 약간 자신감 떨어졌을 때 자신감을 올리기도 하고 네.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극복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유리 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네. 쓰는데 프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유리 멘탈이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힘을 내야 되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계속 피하면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주식도 저는 네. 이 스스로의 심리전,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인드 컨트롤에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네. 주가가 오를 때 내 네. 탐욕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주가가 내려갈 때 내 공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내 마인드 컨트롤. 이걸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질문하신 심리전 이거를 네. 만약에 전쟁으로 본다면 네. 다른 세력과 우리 세력과 뭐 심리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력들이나 네. 또는 뭐 외국인 기관들 네. 이 매매를 할 때 그 매매의 심리들이 다 차트에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매집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주가가 막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는 건 결국 전투로 개념으로 본다면 네. 내 편, 네 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사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편이 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불법적인 걸 수도 있고 네. 하여간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네. 뭐 이렇게 무리가 있다면 네. 이 무리들은 어떤 심리전을 쓰냐면 네.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을 땐 네.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주가가 싸지면 살 것이고요. 네. 또 내가 매수를 양껏 다 했으면 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네. 팔아먹을 땐 역시 이 종목이 좋다고만 알려지게 하면서 네. 올라갔을 때 팔겠죠. 네. 그래서 이 심리 전에 전쟁의 개념으로 한다면 사실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래서 뭐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네. 나와의 심리전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의도하지 않게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던 좀 시간인 뺏긴 것 거 같습니다. 아니요, 뺏긴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궁금했던 건데 궁금한 거를 막상 그 질문의 대답을 제가 들어보니까 요거는 내가 지금 알 수준이 아니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들, 루키 개미들, 뭐 또 저 같은 주린이들 아주 주린이야 루키게임이야. 주린과 루키의 그 사이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띠링띠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